안녕하세요. 다산의 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8장 이상기체 및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이상기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기체. 그래서 이상기체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 자, 요 내용은 이제 뭐 화학 시간이나 뭐 물리 시간에 이제 공부하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 표준 상태. 자, 표준 상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0도씨 1기압이죠. 그죠? 자, 표준 상태에서 모든 기체. 자, 모든 기체 1몰은, 모든 기체예요. 모든 기체 1몰은 얼마냐? 1몰의 부피는 자, 얼마냐면 전부 다 22.4리터라는 거예요. 22.4리터. 다시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모든 기체 1몰의 부피가 얼마라고요? 전부 다 22.4리터로 일정하다고요. 모든 기체는 전부 다. 그리고 분자의 개수는, 자, 이렇게 해서 분자수는 6.02 곱하기 10의 23개입니다. 분자수. 6.02 곱하기 10의 23개의 분자수를 가진다라는 거죠. 이게 표준 상태에서 모든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고 그때의 분자수는 6.02 곱하기 10의 23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 압력, 자, 최적하에서 분자수는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따라서 일정한 압력, 온도, 자, 최적하에서 자, 뭐가 일정하다고요? 바로 분자수가 일정하다고요. 분자수가 일정하다.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이건 참고사항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뭐냐? 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자, 지난 시간에 그 상태 변화를 설명드릴 때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언급을 해드린 적 있어요. 그죠? 그 앞에 강의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되시면 이 강의를 보고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뭐냐? 바로 PV는 nRT라는 거예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 여기서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자, P라는 값은 뭐예요? 압력. 자, P는 압력이고요. V는 최적, 부피고요. N은 몰수입니다, 몰수. 근데 이 N이 몰수인데, 이 N 값은 뭐냐면, 몰수라고 하는 거는 분자량, 어떤 기체의 분자량 분의 질량입니다. 이게 몰수예요. 분자량 분의 질량이에요. N이라는 값은. 자, 그리고 R. 이 R 값은 이상기체 상수. 상수니까 일정하겠죠, 그죠? 이상기체의 상수예요. 그리고 T는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요 이상기체 상수가, 자, 값이랑 단위가 다를 때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있어요. 이거는 일반 기체 상수고요. 자, 특정 기체 상수예요. 특정 기체 상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표시하냐면 바로 알파. 근데 문제에 따라서 알파로 안 나오고 그냥 R이라고 쓸 때가 있어요. 그럼 뭘로 구분해 주시냐? 바로 단위로 구분해요. 단위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특정 기체 상수는 뭐냐면 기체의 분자량 분의 이상 기체 상수입니다. R. 이때의 R이 뭐냐? 이 R이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면 단위가 달라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특정 기체 상수의 단위가 뭐가 되냐면은 단위예요. 바로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입니다. 켈빈. 이거예요. 특정 기체 상수의 단위가 이거예요.
요거. 그럼 여기서 그럼 분자량의 단위는 뭐냐? 분자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킬로몰이에요. 이거예요. 킬로그램 퍼 킬로몰. 이게 분자량의 단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반 기체 상수의 단위는 뭐예요?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몰 켈빈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분하실 게 뭐냐? 자, 기체 상수의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몰 켈빈으로 나오면 뭐라고요? 그냥 R값이라고 R값. 그런데 기체 상수의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 즉 킬로그램이라는 단위가 있으면 이건 뭐라고요? 특정 기체 상수라고요. 이 기체 상수에 뭐가 포함된 거라고요? 분자량까지 포함이 된 값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 값이랑 이 값은 다르겠죠. 달라요, 값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체 상수의 단위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문제에 이제 적용이 돼요. 이 상태 방정식이. 자, 여기까지 이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도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밀도를 말씀드릴 건데, 잘 보세요. 자, 밀도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죠, 그지? 이게 유체역학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이걸 응용할 수 있어요. 자, 부피는 V고요. 질량은 M이에요, M. 그쵸? 예? V분의 M이에요. 그러면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잘 보세요. PV는 분자량 분의 질량 곱하기 RT예요. 맞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을 변형하면 V분의 M을 구할 수가 있다고요. 이 식을. V 여기 있잖아요. V. 그쵸? 질량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V분의 M이 뭐냐? V분의 M은 바로 RT분의 PM입니다. PM. 이거예요. 그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바로 밀도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밀도. 그래서 밀도는 뭐냐? 밀도는 RT분의 PM입니다. PM.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 이상기체 상수의 단위가 뭐냐? 단위가 뭐라고요? 이거. 2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어떻게도 쓸 수 있냐? 이것도 맞는 거예요. R바 T분의 P. 이것도 맞겠죠? 맞겠죠? 자, 여기 있는 이 분자에 있는 이 분자량을 분모로 뭐 할 수 있어요?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M분의 R, T, P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M분의 R이 뭔데요? M분의 R이 특정 기체 상수예요. 그럼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기체 상수의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몰 켈빈이면 밀도를 구할 때 이 식을 쓰라는 거고 이상기체의 상수의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면 이 식을 쓰라고요. 이 식을. 여기에서 이 특정 기체 상수에 뭐가 포함되고 있다고요? 여기에 분자량이 포함되고 있는 값이라고요. 그래서 밀도를 구할 때 이걸 이용하냐 그 차이가 있다고요.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밀도 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상기체의 성질이 나와요. 이상기체의 성질. 이상기체의 그 성질에는 자, 세 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보일의 법칙이 있어요. 보일의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 샤를의 법칙. 자, 이것도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예요. 샤를의 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보일 샤를의 법칙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일단 자,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보일의 법칙은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자,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 보온.
그죠? 우리 보온통 알잖아요. 보온통. 예. 보온.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다. 보온이에요. 보온. 그 다음에 샤르르의 법칙은 뭐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를 바로 샤르르의 법칙을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일 샤르르의 법칙은 이 두 개의 법칙을 짬뽕시켜, 짬뽕. 합해놓은 거죠. 합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해서 바로 이 관계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식을 써볼게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는 nRT에서, 자, 요 n 값은 몰수고요. 요 r은 기체 상수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요 nr은 요거는 일정한 값이에요. 일정한 값. 상수. 안 변한다고요. 일정한 값이라고요. 그러면 뭐냐? 이 식을 바꿔볼게요. T분의 PV는 뭐가 돼요? nR이 돼요. 맞죠? T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nR은 일정하니까 이 값은 상수예요. 상수라고요. 안 변한다고요. 이 값은 일정하다고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보일의 법칙 보세요. 보일의 법칙은 뭐가 일정하다고요? 온도가 일정하대요. 자, 온도가 일정하면 PV도 일정하겠네요. 맞죠? 이게 일정하니까 온도가 일정하면 PV가 일정하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PV가 일정하다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가 성립을 한다는 거네요. 그럼 이걸 갖다가 자, PV 선도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세로축이 압력이고요. 가로축이 부피예요, 부피. 그럼 뭐냐?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랑 같다? 결국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에 있다?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곡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반비례 관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반비례 함수예요. 반비례 함수.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y는 x분의 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든 거예요. 자, 반비례. 자, 그러면 여기 x, 지금 이게 x축이고 이거를 이제 y축으로 볼 거예요. x, y축으로. 그럼 x가 1일 때가 있고 x가 자 3일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잘 보세요. 자, x에 1 넣어보세요. 얼마 나와요? y값. 6 나오죠? 자, x에 1 넣으면 y값은 6이 나와요. 맞죠? 자, x에 3 넣어보세요. y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자, x가 3이면 y는 2가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 얘가 V1이고요. 얘가 V2고요. 얘가 V1이고요. P1. 얘가 P1이고요. 얘가 P2예요. P2. 여기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로 지금 바뀐 거라고요. 그럼 보세요. P1 곱하기 V1 얼마예요? 6 곱하기 1이죠. P2 곱하기 V2 얼마예요? 2 곱하기 3이죠. 어때요? 같잖아요. 그죠? 같아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프 시험에 안 나와요. 이 식을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보일의 법칙, 온도가 일정할 때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가 성립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샤르르의 법칙. 샤르르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자,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압력이 일정하대요. 압력이 일정하면 T분의 V도 일정하겠네요. 맞죠? 압력이 일정하니까 T분의 V가 일정하다고요.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 T1분의 V1은 T2분의 V2가 성립한다는 거네요. 맞죠? T분의 V가 일정하니까 첫 번째 상태든 두 번째 상태든 똑같다고요. T1분의 V1은 T2분의 V2가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자, 마찬가지로 이거 보세요. 자, 세로축이 압력이고요. 가로축이 부피예요. 그럼 뭐냐? 압력과 지금 여기서 부피 T1 바뀌었네요. 여기가 온도. 자, 온도고요. 여기를 자 부피로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부피와 온도가 무슨 관계에 있어요? 부피와 온도는 비례 관계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비례 관계라고요. 비례.
아시겠죠? 압력이 일정하면 부피와 온도는 뭐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보일-샤를의 법칙은 뭐예요?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합해 놓은 거다. 그래서 식이 뭐가 되냐? 식은 자, 간단해요. 이거 두 개 합친 거라고 합친 거. T1분의 P1 곱하기 V1은 T2분의 P2 곱하기 V2랑 같다는 거예요, 이거. 이겁니다. 이게 바로 보일-샤를의 법칙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관계식을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부터 나온 공식이에요. 법칙이에요. 됐죠?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자,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어떤 이상기체의 압력이 10% 낮아지고 온도가 30도 내려갔을 때 밀도의 변화가 없다면 초기 온도는 몇 도씨인가? 자, 밀도에 대한 문제 나왔어요. 자, 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뭘 구할 수 있다고요? 밀도를 구할 수 있다고요, 밀도. 자, 밀도는 얼마예요, 밀도? 밀도는 RT분의 PM. 이거 있죠, 그죠? 밀도는 RT분의 PM이라고요, PM. 자,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자, 압력은 10% 낮아졌대요. 압력. 잘 보셔야 돼요. 자, 압력이 10% 낮아졌대요. 그럼 얼마가 돼요? 원래는 P였지만 10% 낮아지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9P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원래 P예요, P였는데 10%가 낮아졌대요. 10%가. 그 얼마가 되는 거예요? 0.9P가 되는 거죠. 맞죠? 0.9P. 자, 그랬는데 온도가 30도만큼 내려갔대요, 온도. 나머지는 똑같아요. M. 그리고 기체상수 똑같죠, R이죠. 온도가 30도 내려갔대요. 근데 이 T는 뭔데요? T는 절대온도. 절대온도니까 T 빼기 30이 되는 거죠. 30도가 내려갔대요. 그죠? 압력이 10% 낮아졌더니 온도는 30도가 내려갔대요. 그랬더니 밀도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대요. 똑같대요, 밀도가. 밀도가 똑같대요, 이렇게 변화했는데도. 자, 그때 뭐를 구하는 거냐면 자, 초기 온도. 뭐가 초기 온도예요? 초기 온도 이걸 물어봤어요. 예, 초기 온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풀면 돼요, 이것만. 이거에서 풀면 돼요. 그러면 양변에 자, 필요 없는 걸 지워볼게요. 필요 없는 것들. 자, 이거 분자량 필요 없죠? 똑같은 값이니까. 그 다음에 자, 기체상수 필요 없죠? 똑같은 값이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도 보세요. P 똑같네요. 지우세요. 지워버려요. 그럼 남는 건 뭐냐? 남는 거는 잘 보세요. T분의 1은 여기는 T 빼기 30분의 0.9가 됩니다. 맞죠? 다 지우고 남는 게 이거예요. 다 지우고 남은 거. 그러면 여기서 자, 대각선끼리 곱한 값은 뭐하다? 같다. 맞죠? 비례식이니까 대각선끼리 곱한 값은 같아요. 자, 이거 먼저 곱해볼게요. 이거 먼저. 얼마예요? T 빼기 30은 곱하면 0.9T입니다. 맞죠? 됐죠? 이렇게. 자, 이제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예요? T를 알고 싶어요. 자, 이거 이항시켜주세요. T 빼기 0.9T는 30. 이거 2 넘어왔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빼면 얼마 나와요? 0.1T는 30. 따라서 T는 얼마다? 300켈빈이다라는 거죠. 300켈빈.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보시면 이 초기 온도의 단위를 뭐라고 물어봤어요? 섭씨 온도로 물어봤어요. 섭씨 온도. 그죠? 섭씨 온도로 물어봤으니까 여기에서 빼주면 돼요. 여기서 얼마 빼주면 돼요? 바로 273을 빼면 돼요. 그죠? 그럼 절대 온도가 섭씨 온도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몇 도냐? 바로 300에서 273 빼주니까 27도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초기 온도가 27도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에 답이 있네요.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 온도 150도 95kPa에서 2kg/s 세제곱미터의 밀도를 갖는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냐? 단 일반 기체 상수는 8314J/kmol 켈빈이라고 했네요. 자, 이거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간단히 계산하는 문제예요. 잘 보세요. PV는 M분의 MRT.
이거죠.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자, 여기서 뭐를 물어봤냐면, 자, 기체의 분자량을 물어봤네요. 분자량. 자, 분자량이 뭐예요, 분자량? 분자량이 지금 이거예요, 이거. 그죠? 여기 분자량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부피를 일로 넘겨볼게요. 잘 보세요. 부피를 얘를 없애고, 자, 부피를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V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피분의 질량이 뭔가요?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예요. 문제에 나온 게 밀도의 값이 나왔잖아요. 그쵸? 밀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시면 돼요. 자, 어떻게 바꾸냐? 자, P는 M분의 뭐예요? V분의 M이 밀도라고요. 밀도 곱하기 RT가 된다고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 그럼 이 식에서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라고요? 분자량이라고요. 분자량. 자, 분자량을 구할 거니까 이 압력과 분자량을 바꾸면 돼요. 자리만. 그죠? 바꾸면 돼요. 그럼 분자량은 P분의 rho RT가 됩니다. 여기에다 대입만 하시면 분자량 구할 수 있어요. 자, 대입해볼게요. 자, 분자량은 자, 압력이 얼마냐? 압력이 95 kPa이네요. 95 kPa. 그러면 여기는 95 kPa. 얼마? 킬로 뉴턴 퍼 제곱미터죠. 맞죠? 단위 바꾸셔야 돼요. kPa를 킬로 뉴턴 퍼 제곱미터로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밀도는 2kg. 2kg 퍼 세제곱미터라고 했고요. 곱하기 자, 기체상수. 이 기체상수의 단위 잘 보셔야 돼요. 단위 뭐가 있어요? 킬로그램 있어요, 없어요? 단위에 킬로그램 없잖아요. 킬로그램 없으니까 요 분자량을 포함한 값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기체상수 값이 얼마냐면 8,314 줄 퍼 킬로몰 켈빈이에요. 켈빈. 그런데 여기 단위가 지금 뭔가요? 킬로죠? 여기도 킬로죠? 그죠? 킬로죠? 그럼 뭐냐? 여기 줄도 킬로줄로 바꿔주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줄을 뭘로 바꾸라고요? 킬로줄로 바꾸시라고요. 왜? 여기가 킬로니까. 단위를 맞추라는 얘기예요. 단위를. 그러면 8,314를 넣는 게 아니라 8.314를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단위가 킬로줄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킬로몰 켈빈. 아시겠죠? 그냥 넣으시면 안 돼요. 안 나와요, 답. 자, 여기에다가 절대온도 지금 몇 도라고 했어요? 몇 도? 온도가 150도래요. 150도니까 273 플러스 150을 하시면 되겠죠. 절대온도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자, 분자량은 대략 74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 퍼 킬로몰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분자량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에 답이 있고요. 다음 문제 3번. 자, 어떤 기체를 20도씨에서 등온 압축하여 압력이 0.2MPa에서 1MPa로 변할 때 처음과 나중에 최적비는 얼마인가? 자, 보실게요. 자, 일단 그 보일-샤를레 법칙 보세요. 보일-샤를레 법칙에서 T1분의 P1V1은 T2분의 자, P2V2라고 했어요. 그죠? 보일-샤를레 법칙에서.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자, 등온 압축했대요. 등온 온도가 일정하대요. 이 온도가 일정하대요. 똑같대요. 자, 온도가 일정하면 이 값이 같은 값이니까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뭐냐?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가 성립한다라고요. 그죠? 이게 성립해요. P1 V1은 P2 V2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뭐를 구할 거냐면 자, 부피의 비를 구할게요. 자, 그러면 V1분의 V2는 P2분의 P1이죠. 그죠? 부피와 압력은 뭐 하니까? 반비례하니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P2, 자, 일단 P1이 얼마인데 P1. 압력이 0.2MPa에서 1MPa로 압력이 바뀌었대요. 그죠? 이거 약분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약분하면 5분의 1이죠. 그죠?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처음 부피와 나중 부피 비 V1과 V2는 대 V2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대 1인 거죠. 따라서 V1 대 V2는 5대 1인 겁니다.
그죠? 처음 부피와 나중 부피 5대 1이에요. 그래서 압력이 5배로 증가했으니까 부피는 반대로 5배로 줄어드는 거예요. 반비례하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5대 1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다음 문제 4번. 30도씨에서 부피가 10리터인 이상기체를 일정한 압력으로 0도씨로 냉각시키면 부피는 약 몇 리터로 변하는가? 자, 이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4번 문제도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도 뭘 보시냐면,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보일-샤르 법칙만 보시면 돼요. 보일-샤르 법칙이에요.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T, V2. 자, 이걸 갖다 바탕으로 해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자, 일정한 압력으로. 자, 압력이 일정하대요. 그럼 압력이 일정하면 P1과 P2의 값이 어때요? 같겠죠. 그죠? 압력이 일정하니까. 그러면 P1과 P2가 이렇게 사라져요. 같은 값이니까. 일정하다고요. 그 남아있는 건 뭔가요? T1분의 V1은 T2분의 V2. T1분의 V1은 T2분의 V2. 바로 샤르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샤르 법칙. 그죠? 샤르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뭐를 구할 거냐면, 자, 나중 부피. 자, 여기서 나중 부피 V2를 구하래요. 나중 부피. 그러면은 V2는 어떻게 돼요? V2는 V1 곱하기 T1분의 T2가 되는 거네요. 그쵸? V2는 V1 곱하기 T1분의 T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대입해 볼게요. 자, 일단 처음의 부피가 얼마야? 처음 부피가 얼마래요? 처음 부피가 10리터래, 10리터. 10리터고요. 자, 온도를 자, 30도씨에서 0도씨로 뭐 했대요? 냉각했대요. 그러면은 T1. 그럼 T1이 얼마야? T1이 얼마 되는 거예요? 273 플러스 30이 되겠죠? 30도씨에서 몇 도로? 0도씨. 0도씨로 냉각했대요. 이렇게. 냉각했대요. 자, 그러면 냉각시키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부피가 더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어요. 얼마냐? 바로 계산하면 9리터가 되는 겁니다. 9리터. 그래서 나중 부피는 10리터에서 9리터로 줄어드는 거예요. 부피가.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볼게요. 문제 5번. 자, 두 개의 견고한 밀폐 용기 A, B가 밸브로 연결되어 있다. 용기 A에는 온도 300켈빈, 압력 100kPa의 공기 1세제곱미터. 용기 B에는 온도 300켈빈, 압력 330kPa의 공기 2세제곱미터가 들어있다. 밸브를 열어 두 용기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혼합한 후 장시간 방치하였다. 이때 주위 온도는 300켈빈으로 일정하다. 내부 공기의 최종 압력은 약 몇 kPa인가? 자, 보세요. 이거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자, 여기 지금 두 개의 용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A라는 용기가 있고요. 여기 B라는 용기가 있다고 할게요. 자, B라는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두 용기 사이를 자, 밸브로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밸브. 자, 여기다가 자, 밸브를 달아가지고 밸브를 달아서 밸브를 열면 두 개 혼합이 되는 거예요. 네, 밸브를 연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A 용기에는 지금 온도가 300켈빈이고요. 압력은 100kPa. 그리고 부피는 1세제곱미터가 있대요. A 용기예요. 그 다음에 B 용기에는 온도 똑같아요. 300켈빈. 그 다음 압력이 330kPa. 그리고 부피는 2세제곱미터가 들어있대요. 자,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밸브를 열어서 지금 두 개의 기체를 혼합한 거예요. 자, 혼합을 했더니 자, 뭐가 되냐? 주위 온도가 얼마로 된 거예요? 얼마로? 300켈빈으로 자, 일정하대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두 개의 이상기체를 자, 합했어요. 자, 합하면 자, 주위 온도가 지금 얼마라고요? 300켈빈으로 지금 유지됐고요. 자, 그럼 기체의 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여기는 지금 기체의 부피가 1세제곱미터고요.
여기는 2세제곱미터예요. 그럼 둘이 혼합하면 이 기체의 부피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부피는, 자, 부피가 얼마 돼요? 기체의 부피는 3세제곱미터가 된다고요, 이렇게. 응? 이렇게 돼요. 그때 뭐를 구하는 거냐? 바로 여기서 혼합했을 때의 압력이 대체 얼마냐? 이거예요. 자, 혼합을 시키면 여기에서의 압력이나 여기에서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겠죠, 압력이. 둘이 합쳤으니까. 지금은 압력이 달라요. 여기는 100kPa이고요. 여기는 330kPa예요. 자, 다르지만 이걸 두 기체를 합해버리면 압력은 똑같이 된다고요. 그렇겠죠? 똑같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자, 압력은 똑같아요. P 곱하기 V1 플러스 V2. 아, V1은 여기 최적. V2는 여기 최적이에요. 자, 같겠죠? 뭐냐? P1 V1 플러스 P2 V2. 이거랑 같다라는 거죠. 이거. 이게 뭐예요? P 곱하기 V가 뭐라고 했어요? 유동 에너지. 그죠? 똑같다고요, 이렇게. 혼합했으니까. 이상기체에서, 그죠? 이상기체에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거죠. 지금 여기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잖아요. T분의 PV는 NR이었어요, NR. 그죠? T분의 PV는 NR이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NR은 뭐, NR 값은 일정하고요. 온도가 300켈빈, 300켈빈, 300켈빈. 어때요?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일정하죠? 일정하니까 PV도 일정하다고요, PV도. 이거 일정하다고요, PV가 일정하다고요, PV. 그래서 여기 이 계산값이랑 이 계산값이 같다라고요. 일정하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식에서, 자, 우리는 지금 이걸 알고 싶은 거, 이거. 이 P의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 P는 V1 플러스 V2분의 P1 V1 플러스 P2 V2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자, 대입해볼게요. 자, 먼저 P1 V1 100 곱하기 1 단위 생략할게요. 자, 플러스 P2 곱하기 V2 330 곱하기 2 나누기 얼마라고요? 부피 1 플러스 2 이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자, 최종 압력이 얼마냐? 최종 압력이 253이 돼요. 253 킬로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253 킬로파스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자, 어떤 용기 내에 이산화탄소 45kg이 방호 공간에 가스 상태로 방출되고 있다. 방출 온도가 15도씨, 압력이 101kPa일 때 방출가스의 최적은 약 몇 세제곱미터인가? 단, 일반 기체 상수는 8314줄 퍼 킬로몰 켈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계산 문제예요, 다. 자, 보세요.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PV는 M분의 MRT. 자, 이 식에 의해서 뭐를 구할 거냐면 바로 최적, 가스의 최적을 구할 겁니다. 최적. 뭐예요? 요거죠, 이거. V. 그죠? 네, V의 값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V는 PM분의 P만 내리면 돼요. 그죠? 분모로. PM분의 MRT가 됩니다. 그쵸? 응. 대입만 하면 돼요. 대입만 하면 끝나요. 자, 보세요. 먼저 압력. 자, 압력이 얼마예요, 압력이? 압력이 101kPa이에요. 101kPa. 그러면 101kPa 바꾸셔야 돼요. 다시 써줄게요. 킬로파스칼이 뭐랑 똑같은 단위예요?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랑 같은 단위예요. 압력의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단위를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를 넣을 거고요. 곱하기 M. 이게 뭐라고? M.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분자량. 자, 그럼 여기서 이 기체가 어떤 기체라고 했어요? 문제 나왔잖아요. CO2래요. CO2.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얼마?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44예요. 44. 네, 다시 계산해 볼게요. 자, 탄소의 원자량은 얼마야?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죠? 요게 12잖아요. 12. 그죠? 그리고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죠. 16 곱하기 몇 개 있어요? 2개. 이렇게 되죠. 그죠? 더하면 여기 오면 44.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입니다. 이거 암기하세요, 암기. 44
킬로그램 퍼 킬로몰. 그러니까 단위가 지금 킬로니까. 그죠? 킬로니까 똑같이 킬로 한 거예요. 킬로니까. 자, 질량 몇 킬로그램? 질량이 45kg이래요. 45kg. 곱하기 기체 상수는 8314. 그죠? 8314. 자, 여기도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단위가 뭘로 나왔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기체 상수가 뭐가 나왔냐면은 잘 보셔야 돼요. 8314 줄퍼 킬로몰 켈빈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분모에 보시면 줄이 아니라 지금 단위가 뭔가요? 단위가 뉴턴이에요, 뉴턴. 그럼 뭐냐? 이 줄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이 줄을 갖다가 바꾸셔야 돼요. 뭘로 바꿔주냐? 뉴턴 미터. 그죠? 예, 줄이 뉴턴 미터예요. 그리고 여기는 킬로죠, 킬로. 킬로니까 여기도 킬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킬로 뉴턴으로 바꿔주면 여기는 8.314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듣게요. 8.314 킬로 뉴턴 곱하기 미터 퍼 킬로몰 켈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위가. 네,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자, 얼마냐? 절대 온도. 자, 지금 몇 도래요? 온도가 15도씨래요. 15도씨니까 얼마예요? 273 플러스 15 켈빈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이 값이 24.25가 됩니다. 24.25. 단위는 세제곱미터가 되죠. 부피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4번에 답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압력의 변화가 없을 경우 0도씨의 이상기체는 약 몇 도씨가 되면 부피가 2배로 되는가? 자, 보세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압력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압력의 변화가 없대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요? 압력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이건 뭐예요? 정압. 압력이 일정하다고요. 변화가 없으니까. 자, 정압, 압력이 일정하대요. 그럼 압력이 일정할 때는 뭐라고요? 샤를의 법칙이죠. 샤를의 법칙. T1분의 V1은 T2분의 V2가 됩니다. 그쵸? 절대 온도와 부피는 비례하는 거지, 비례. 자, 식을 좀 바꿔볼게요. 자, 뭐라고 했냐면, 부피가 2배가 되려면, 자, 온도를 몇 도씨까지 올려야 되냐? 이거예요. 부피가 2배로 되려면 온도를 몇 도씨까지 올려야 되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게 섭씨 온도면 그냥 2배 해주면 돼요. 그런데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2배 하면 안 된다고요. 잘 보셔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T1분의 T2는 V1분의 V2입니다. 그쵸? 그냥 요 두 개만 자리 바꾼 거예요. 그죠? 그럼 T1분의 T2는 V1분의 V2가 돼요. 자, 뭐라고 했어요? 부피가 2배 되려면, V2가 V1의 2배가 되려면, 그럼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이 값이 2가라는 거야, 2. V2가 V1의 2배니까. 자, 그럼 넣어볼게요. T1. 지금 몇 도라고 했어요? 현재 0도씨래요, 0도씨. 0도씨니까 273 플러스 0 켈빈. 분의, 이거 몰라요. 273 플러스, 몰라요. 켈빈이에요, 켈빈. 이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된다고, 이게? 2라고요, 2배. 예? 2배라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값이 얼마, 이 값이? 이 값이 273이죠. 그쵸? 그러면 이 값이 이거의 2배가 되려면 얼마예요, 이거는? 546이에요. 그쵸? 546. 그러면 이 x가 얼마가 돼요, x가? x가 273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2배 되잖아요, 2배. 그죠? 그래서 이 나중 온도가 273도가 되면 기체의 부피가 몇 배가 된다고요? 2배가 된다고요, 2배. 아시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샤를의 법칙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7문제 정도 이제 풀어봤고요. 자, 강의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 자, 직접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